자, 해성옵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지금 해성옵틱스 주주분들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 우리가 한때 이 2235원 고점을 찍고 나서 순식간에 흔들리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밀리는가 싶다가도 이런 자리,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637원대를 움직임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종목 차트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회사 쪽에서 4분기에 대한 흑자 전환 이어서 올해 1월 월 매출이 창사 이래의 최대치를 갱신했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AI, 이런 자율 생산 고도화 시스템 구축 같은 묵직묵직한 재료까지 붙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료만 놓고 보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좋은 이슈가 따라붙는다고 해서 가만히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은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성옵틱스 같은 종목은 실적 하나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수급이 몰리면 급등을 하고 주체가 빠지면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중요한 건 좋은 회사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런 반등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주체가 아직도 좀 남아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오늘은 차트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팩트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해성옵틱스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기계한 보유 수량, 이 파란색 선이 기간 보유 수량이거든요. 정말 기괴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죠. 자, 주가 상승을 가져왔을 때 기관들의 보유 비중이 바탕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락을 만들었을 때 보유 비중 확 빼버리죠. 그러다가 상승을 만들어 갔을 때 다시 한번 보유 비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보유 비중 아직 안 빠졌어요. 그리고 외인들도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관들보다 더 명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것과 지금 이런 조그만 반등이 만들어지는 것,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 만드는 게 외인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보유는 어때요? 늘 꾸준히 유지하고 있죠. 지금 외인들이 들어올 때는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빠질 때는 바로 흔들려 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해성옵틱스는 기간이 오래 들고 버티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간이 방어형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외인들의 파동형을 좀 더 가깝게 따라간다. 그러면서 실제 최근 한 달 수급을 보더라도 누적 기준으로 지금 외인들이 이런 순매수가 100만 주가 넘게 들어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개인들은 지금 한 달 사이에 100만 주 이상을 크게 던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런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던 3월 24일 날을 좀 보시면 좀 더 명확한데, 24일 날 외인들이 100만 주 이상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100만 주를 팔아줬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또 어떻게, 그 다음날 매도를 보여주면서 개인들이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기간은 보조적으로 지금 플러스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좀 너무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올릴 때는 외인들이 들어와서 끌어올리고, 흔들릴 때는 개인들이 밑에서 받아주는 그런 구조.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 이런 반등의 움직임이 안전적인 추세의 반등인가, 아니면 수급성이 급등의 움직임인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후자 쪽의 경계 쪽을 좀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트가 예쁘게만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치고 크게 흔들다가 다시 올리는 척하면서 또 눌리는 전형적인 고변동 종목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보여야 되는 게 신용 매매입니다. 지금 2월 말에 비교하면요, 0.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최근 0.11, 0.13까지 늘어나는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신용잔고 주식수와 금액이 모두 다 같이 증가했고, 증가율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한마디로 이 반등의 기대를 걸고 빚까지 써서 들어온 자금들이 붙어주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신용은요, 결과적으로 연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꺾이면서 이 신용 물량이 오히려 가장 먼저 시장에 던져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성옵틱스는요, 좋은 이슈가 있는 종목이면서도 동시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에 대차도 보셔야 될 게, 최근 대차 잔고를 보시면 정말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단기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추가 하락의 배팅은 더 세지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절대 지금 뭐 잔고가 완벽하게 가벼운 수준은 또 아니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지금 이 종목을 완전히 안심하고 보는 단계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지금 구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회사 쪽에서는 앞으로 이런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생산의 고도화라는 이런 재료들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아직 안정적인 재평가보다는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요동치는 상태. 그래서 지금 종목은 우리가 좋은 이슈가 있어서 그냥 들고만 가면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이 외인들이 다시 붙어주는지, 또 한편으로는 개인들이 받아주기만 하고 있는지, 또 신용이 여기에서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같은 종목은 우리가 좋은 이야기만 믿고 버티면서 그냥 안심만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주체를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해성옵틱스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이 뭔지 아십니까? 야, 어차피 좋은 재료도 있고 수급도 아직 나간 거 아니잖아, 그냥 갖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오르겠지, 이런 막연함이라는 거예요. 재료가 암만 좋아져요, 주체가 빠지면 결과적으로 못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실적 기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신용이 몰려버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외인들은 당겨 올릴 때는 빨리 보이지만 그 힘이 빠지는 순간 개인만 남는 차트는 결과적으로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 종목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가격에서 어떤 주체가 다시 들어오느냐, 그런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우리들의 계좌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지금 무료로 제가 보고 있는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 방법이 좀 쉽습니다. 아래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눌러주시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2472-6550으로 해성 또는 구독 이 정도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있는 타점 그대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살아있는 자리로 봐야 되는지, 또 어느 구간에서 기대보다 경계가 먼저 나오고 있는지, 그런 기준만 딱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아가는지, 그리고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종목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 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성옵틱스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이 주체들이 달라붙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해성옵틱스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만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 아까 말씀드렸던 이 4분기 흑자, 지금 올해 1월에는 창사 이래의 월 매출 전망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AI 이런 자율 생산 고도화 시스템 구축까지 발표가 나왔습니다. 즉 회사는 예전처럼 그냥 버티고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체질이 바꾸고 있다라고 우리한테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이 회사를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과거 급등락의 이력도 있었죠. 그래서 조회 공시까지 나왔었고, 전환사채, 그리고 유상증자, 이런 자본 이벤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바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냐를 계속적으로 확인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성옵틱스의 문제는 좀 단순합니다. 지금 아직 신뢰는 검증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사 스토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주가는 그런 스토리를 완전히 믿고 가는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연한 기대보다 수급을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외인들이 다시 붙고 신용과열이 버텨주면서 지금 윗매물 때 이 소화가 확인되면 그때는 우리가 다른 식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좋은 꿈을 꾸기보다는 냉정하게 구조를 좀 더 바라보면서 해성옵틱스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는 좀 힘들기 쉬운 그런 종목이다.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타점 필요하신 분들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나 아니면 해석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대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